핏빛 달이 뜬 밤, 양반집 저택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비명은 일상이니까요. 1823년 겨울, 한 여자가 복수를 완성하던 그 밤, 조선왕조실록은 그녀를 악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18 수연. 그녀의 웃음은 봄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가마 안에서 설레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생각합니다. 명문가 며느리가 되는 거야.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하지만 가마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인생에도 문이 닫힙니다. 영원히. 정씨 부인.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대감이라 불렀습니다. 하인 하나가 그녀 앞에서 기침을 했다가 손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수연과 눈이 마주쳤을 때 수연은 느꼈습니다. 저 눈에는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한 글자 한 글자 찍듯이 이 집의 법은 나다. 숨 쉬는 것조차 내 허락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라. 첫날 밤, 수연은 신방이 아닌 마당에 있었습니다. 시집 첫날 마당을 3번 쓸어야 애군이 사라진다는 말도 안 되는 규율. 빗속에서 비지를 하는데 손에서 피가 납니다. 새 돌마당이 살을 긁어냅니다. 시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지켜봅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정도는 견뎌야 이 집 며느리지. 새벽 4시. 아직 별이 떠 있는 시각입니다. 수연의 손이 떨립니다. 추워서가 아닙니다. 어제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하지만 불을 지펴야 합니다. 5시까지 밥상이 안 나오면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밥에 소금을 조금 덜 넣었다고 손톱 밑에 바늘을 찔렀으니까. 열흘째. 수연의 몸은 물감을 쏟아놓은 캔버스 같습니다. 검은색, 파란색, 보라색. 매 맞은 자리마다 색이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얼굴은 안 때린다. 남들이 볼 테니까. 그 말이 더 끔찍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괜찮다는 뜻이니까. 수연은 옷을 벗을 때마다 울고 싶습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용기를 냅니다.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은 그녀의 손을 뿌리칩니다. 남편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마치 귀찮다는 듯. 조용히 하시오.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어쩌려고. 당신이 좀 더 잘하면 어머니도 마음을 여실 거요. 그날 밤 수연은 깨닫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라는 것을 정말로 완전히. 석 달 후 수연은 뱃속에 새 생명을 느낍니다. 작은 떨림, 작은 희망. 이제 달라질 거야. 아기 엄마가 되면, 이 집 식구가 되면.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합니다. 아들이어야 한다. 딸이면 너도 끝이다. 임신 6달. 배가 불러올수록 일은 더 늘어납니다. 배 속의 아이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미가 고생해야 한다는 미친 소리. 수연은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오갑니다. 하루에 20번. 다리가 부어서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섭습니다. 넘어지면 아기가. 밥상에는 찬밥과 무국만 올라옵니다.
임산부가 고기를 먹으면 아기가 게을러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 어느 날 수연은 주방에서 고기 한 점을 몰래 먹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시어머니가 들이닥칩니다. 도둑질하는 년, 그날 수연은 마당에서 무릎 꿇고 밤을 셉니다. 임신 7달째 한겨울 추위에 동지섣달. 진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산파도 하인도. 냉방 바닥에 홀로 누워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고함칩니다. 시끄럽다. 수연은 이불을 입에 물고 버팁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아기가 나옵니다. 작고 약한 울음소리.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확인합니다. 딸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춥니다. 아니,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립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아기를 보더니 침을 뱉습니다. 쓸모없는 거. 그리고 나갑니다. 수연은 그제야 웁니다. 처음으로 소리 내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방문을 엽니다. 일어나라. 밥은 누가 차리나? 수연은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피웅덩이가 생깁니다. 아기는 구석에서 울고 있습니다. 젖을 달라고. 하지만 수연에게는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먹지 못했으니까. 보름 뒤, 아기가 차가워져 있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숨이 없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안습니다. 흔듭니다. 깨어나,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깨어나. 하지만 아기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굶어 죽은 겁니다. 보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수연의 비명이 저택을 가득 채웁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말을 잃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말라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반복합니다. 기계처럼. 하인들이 수군댑니다. 저 눈빛 봤어. 무섭다. 사람 눈이 아니야. 맞습니다. 수연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남았으니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년 후 또 임신합니다. 이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공포만 있습니다. 또 딸이면, 또 죽으면.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죽은 첫째 딸이 나옵니다. 파란 입술로 묻습니다. 엄마, 왜 날 죽였어?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깹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엔 아들이어야 한다고 매일 말합니다. 협박처럼. 임신 5달째 되던 날, 수연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계단을 오릅니다. 숨이 가쁩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강한 힘. 시어머니가 밀어버립니다. 느릿느릿. 균형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돕니다. 계단이 거꾸로 올라옵니다.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 애쓰지만 등이 먼저 바닥에 닿습니다. 퍽. 그리고 온 세상이 고통으로 물듭니다. 아기가 나옵니다. 계단 바닥에서. 아직 사람의 형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작은 생명. 손바닥만 합니다. 수연은 그것을 집어듭니다. 따뜻합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피는 계속 쏟아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 수연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도 흘러나갑니다. 달 없는 밤. 수연은 뒷산으로 갑니다. 손에 등불 하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풀을 캐야 하는지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풀은 조심해라. 독이 있으니. 수연은 캡니다. 부자. 천남성. 협죽도. 세 가지를 모읍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했으니까. 어떻게 끝낼지. 사흘 동안 독을 만듭니다. 조용히, 완벽하게. 냄새도 없고 색도 변하지 않습니다. 갈비탕에 섞으면 절대 모릅니다. 수연은 처음으로 웃습니다. 오싹한 미소입니다. 그날 정성껏 상을 차립니다. 마지막 밥상이니까.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합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네, 정신 차렸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오늘 국물이 기가 막히는구나. 더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수연은 뒤에서 지켜봅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시어머니는 그릇을 거의 다 비웁니다. 만족스럽게 트림까지 합니다. 수연은 속으로 셉니다. 하나, 둘, 셋. 이제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 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배를 움켜쥡니다. 고통이 시작됩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구토가 시작되고 온몸이 꺾입니다. 바닥을 굴러다니며 비명을 지릅니다. 수연이 매 맞을 때처럼. 수연이 아이를 잃었을 때처럼. 하인들이 달려옵니다. 하지만 수연은 막아섭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고 싶답니다. 시어머니 끊어지는 목소리, 고통에 일그러져. 네? 얘가. 이년이. 수연은 무릎을 꿇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칩니다. 처음으로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수연 차갑고 담담하게 마치 이야기하듯. 제 첫째 딸, 기억하세요? 보름 만에 굶어 죽었죠. 제 둘째, 계단에서 떨어져 나왔죠. 당신이 밀었으니까 궁금하세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 직접 느껴보세요.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죽어갑니다. 눈은 크게 뜬 채로. 공포와 고통이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마지막 순간 수연을 저주하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혀가 마비됐으니까. 수연은 지켜봅니다. 끝까지.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리고 조용히 일어섭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마치 벌레 한 마리가 죽은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관가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의원이 시신을 검시합니다. 독살입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칩니다. 수연은 방에 앉아 있습니다. 도망가지도 숨지도 않았습니다. 포승줄이 손목을 묶습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웃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끝났다. 고문 도구가 준비됩니다.
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수연은 모든 걸 자백합니다. 부자, 천남성, 협죽도를 섞었습니다. 갈비탕에 넣었습니다. 죽이려고요. 관원들은 소름이 돋습니다. 저 눈빛. 후회도 두려움도 없는 눈. 당신. 미쳤소? 수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처음으로 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옥에 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오. 몰랐소. 애가. 수연은 한참 후에 입을 엽니다. 수연 감정 없이 사실만 진술하듯. 당신도 죽였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고도 모른 척 했으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했으니까, 당신 손에도 피가 묻어 있어요. 빨간색이 안 보일 뿐이죠. 판결일. 법정이 조용합니다. 판사가 입을 엽니다. 강상죄. 사형. 사람들이 웅성댑니다. 당연하지. 악녀다. 저런 것이.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며느리 수연, 시어머니를 독살. 폐륜. 그녀의 고통은 한 줄도 남지 않습니다. 처형일. 한겨울 찬바람이 붑니다. 수연은 걸어갑니다. 고개를 들고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악녀, 죽어라. 하지만 수연의 얼굴엔 평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습니다. 누군가 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욕하지 않습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형리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소. 수연은 하늘을 봅니다. 눈을 감습니다. 수연 부드럽게 자장가처럼. 첫째야, 둘째야, 엄마 간다. 이제 춥지 않게 해줄게.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따뜻하게 안아줄게. 기다려. 엄마가 간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후 1년. 최 씨 집안은 무너집니다. 남편은 미쳐버립니다. 밤마다 방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용서해줘, 미안해, 아무도 없는 빈 방을 향해. 재산은 흩어지고 하인은 도망가고 화려했던 저택은 폐가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주받은 집이라고. 밤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마을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보름달 뜬 밤이면 폐가 마당에서 자장가가 들린다고. 여자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 웃음소리. 어떤 이는 봤다고 합니다. 흰 옷 입은 여자가 두 아이를 안고 있는 걸. 웃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행복한 얼굴로. 죽어서야 만난 평화. 살아서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조선왕조실록 1825년 기록. 며느리 최씨 수연, 시어머니 정씨를 독살. 강상죄로 참여. 단 3줄. 그게 전부입니다. 그녀가 당한 학대는 없습니다. 죽은 아이들은 없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씁니다. 승자의 이야기만, 피해자의 목소리는 지워집니다. 악녀.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지만 묻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괴물이었을까요? 사람을 괴물로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다른 시대,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목소리를 빼앗긴 자들의 침묵. 그 침묵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